9월 15일 노동신문은 15일부터 전개되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도상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비난 담화를 2개나 실었다. 하나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이고 다른 하나는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이다. 박정천은 이 훈련을 전쟁실동 연습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안전환경을 계단식으로 파괴하고 있는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가장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김여정은 짧은 담화를 냈는데 이 훈련을 한반도에서의 핵작전으로 규정하고 한미일의 무모한 힘자랑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2담화는 14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먼저 올린 기사인데 담화 발표 시점은 둘 다 13일이었다. 노동신문은 담화 발표한 지 2일이 지난 후에야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13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관련 비난 담화는 싣지 않았다. 게다가 기사화한 2개의 담화문에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리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신문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혔었다. 15일만 해도 조선중앙통신이라고 출처를 밝힌 기사만 7편이나 된다. 더 특이한 사실은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김정은이 저격수부대 2곳을 시찰하고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방문해서 사업 지도를 했는데 이 사실을 노동신문은 오늘까지 보도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이러한 국방부문 현지 지도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도 말이다. 노동신문의 핵심 역할은 당기관지로서 최고 지도자 수령인 김정은의 정치 행보를 보도하면서 그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동향을 신문의 일면에 머리기사로 싣는 것이 철칙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현지 지도 사실 자체를 아예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연구소들을 방문하여 사업 지도할 때 중대한 발언을 했는데 내년에 열리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방 분야의 핵무력과 상용무력, 무기 전반의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매우 중대한 계획을 발설했는데도 노동신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는데 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공식 국영통신사로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대외선전 기능, 북한의 대외용 공식 보도 자료를 외부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선전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외부용이다. 노동신문은 앞서 설명한 대로 대내선전 기능으로 내부용이다. 이런 면에서 김정은이 저격수 부대들과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을 시찰한 보도는 대외 선전 성격이 강한 것이다. 노동신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국방부문 시찰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의 군사적 행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아무리 외부에 대한 대응 차원의 보도 성격이 강하더라도 김정은의 이러한 군사적 행보에 대해 노동신문이 함구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는 하다. 북한 주민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지난 13일자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의 정치 군사적 행보에 대해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이 밝힌 내년에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 정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아직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일이다. 외부에만 밝힌 이 병진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핵무력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은 2023년 9월에 국가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국가핵무력 정책의 핵심 요소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핵무장이 전쟁 방지 측면이라는 것이다. 셋째, 핵무력 지휘통제기구 설치이다.
그 구성원을 김정은이 직접 임명하며 정확한 명칭은 핵무력지휘기구이다. 핵무력 관련해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기구이지만 김정은이 선제 타격에 노출되었다는 판단 시에 임의적으로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네 번째인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가 나온다. 이것이 국가 핵무력 정책의 핵심이다. 이전에는 김정은만 핵단추를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핵무력지휘기구에서도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핵공격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적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 시에는 가차없이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선제공격이라는 지침이 나오게 된다. 그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이 핵무력 정책으로 핵선제공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김정은만 누를 수 있는 것에서 다수의 판단 여하에 따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더 심각한 것은 선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에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김정은의 자의적 판단이 작동될 수 있고 김정은이 그 상황에 대해 얼마나 위협적으로 체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외부의 압박의 수위와는 상관없이 김정은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는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것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북한 내부의 혼란 상황이 초래될 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뿐만 아니라 핵지휘그룹에서도 판단해서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니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은 너무나 높아진 것이다. 이 국가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시키면서 북한은 외부 세력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에 발언한 것은 이 핵무력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재래식 무기 전반을 사용하는 병진 정책을 제시한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재래식 무기들은 핵무기에 비해 큰 위협이 안 되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한미일 군사훈련 직전에 이것을 선언한 김정은의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은 이미 재래식 무기들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시찰한 곳은 최신 탱크와 장갑차를 만드는 곳이다. 김정은은 재래식 무력 강화 의지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이는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최신 재래식 무기의 효과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제, 오늘 북한 관련 뉴스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비행하는 대전차 무기 모의 표적을 명중시켜 폭파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현대전에서도 최신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러우 전쟁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전쟁 상황을 그려가면서 군사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전쟁 준비 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정군에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김여정이 엄포를 놓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 김여정은 말폭탄을 던졌지만 김정은은 행동으로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한미일 군사훈련 대응 차원에서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김정은은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게 지원할지도 모른다.